경기도 파주군 율곡리. 율곡 선생은 바로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율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곡. 대단한 집안이죠. 역시 뒤에 있었구나. 이 자원소원이 워낙 규모가 큰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집안이고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들이 모셔진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자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 정면에 있는 강인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로 와서 보니까 역시 저렇게 문성사가 있군요. 자운선 묘정비인데요. 사당에 있는 비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문을 송시열이 지었네요. 율곡과 송시열의 관계. 놀랍네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후기에 가면 결코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성사 그러니까 문성공만 모셔져 있는 겁니다. 율곡 이 선생인데요.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런 모습을 띄우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얼굴이죠. 이단 김은호 선생이라든가 월전 선생 이런 분들의 저런 풍이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500년을 페일드 스테이트, 즉 실패한 국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조를 지탱했던 성리학자들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래도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율곡 이 선생입니다. 독특한 양반이죠. 현실적으로도 성공했죠. 흔히 말하는 출세론 양반이죠. 당대 최고의 신동이었었고요. 9번이나 과거에 자원급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밟아갔지만 아쉽게도 49살에 세상을 뜨셨는데요. 그때까지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정적 지위를 다 차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파워도 있었고 그래서 또 워낙 뛰어난 천재이고 사상적 편려도 대단했었죠. 조선조 지식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들지만 이 양반은 불교에도 심취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외에 아마도 도교 그리고 도교한 또 다른 힘의 선교까지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젊은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때는 불교에 굉장히 심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세관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곡 선생도 결국은 저와 같은 역사학자 아니겠습니까? 사상가이고 그리고 문인이고 정치가이고 그리고 역사학자죠. 그런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저 뛰어난 양반이 예측을 못했겠습니까? 예측을 했기 때문에 10만 양병소를 추정했던 것이죠.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뭔가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수용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역사이기도 하고. 율곡 선생은 정말 뛰어난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황 퇴계를 높이 평가하는데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퇴계보다는 율곡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능 이분은 실천을 했고요. 무지하게를 썼죠.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율곡이 태어나고 율곡이 활동하고 율곡이 돌아가시고 율곡이 돌아가신 직후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었었고요. 조선조가 건국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이젠 지배계급 내부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당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4대 사화. 그리고 사색 당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율곡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경장이란 이름 기억하시죠? 갑오 경장. 1894년에 조선이 멸망해갈 무렵에 우리 다시 한번 리파운데이션 해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일어나야겠다. 일본의 유신이 있듯이 우린 경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곡이 바로 경장을 외친 거죠. 우리 이 조선 사회죠. 조선 사회를 다시 한번 뒤바꿔야 된다. 그걸 강력히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율곡이. 되질 않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서로 분당이 된 상태에서 격렬한 이론 투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론 투쟁은 지식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대학 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의 투쟁입니다. 정치 권력의 투쟁, 관직의 분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예술적 성향을까지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토지를 누가 더 소유하는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된 것이 바로 당시의 당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학문적 논쟁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저 솔직히 말합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때 펼쳤던 그런 논쟁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 이걸 떠나가지고 얼만큼 백성들이나 사회에 유익할까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것이었을까? 저 생각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의 정리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과 세계와 우주의 깊은 이런 진리까지도 탐구했다고. 지금은 안 하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관해서 신비로워하고 놀라워하고 흠모합니다. 예를 들면 이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율곡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아주 논쟁이 심하죠. 이와 기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특히 이발 기수 또는 기발 이승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거치면서 이 논쟁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기가 학문적으로 크게 개화되고 사상적으로 발전하고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평가 내리는데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기회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 입장에서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해석하고요.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궁극적인 논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리학이라는 도구를 수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용어를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도 뒤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건 그 시대 용어로서 그 시대 사람들이 표현한 것이니까 그 시대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계를 해석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언어로서 우리 시대의 감정으로서 이 시대의 나루이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분들의 이라 기다
또는 이기론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이 마치 대단한 수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해선 곤란하죠. 특히 그분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은 이기론들은 현실적으로 국가를 개혁시키는데 율곡의 말대로 경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못 줬어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못 줬어요. 전쟁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데도 하나도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 조상들 또는 우리 역사 또는 조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은 그분들과 함께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학문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말고 시대는 주류와 함께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비주류. 그리고 드러난 물길과 함께 물 속에서 땅 속에서 흐르는 잡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역사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역사의 동시에 주인이었었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은 더 백성들을 위하는 그리고 어쩌면 더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성리학과 차이가 있는 양명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이것과도 다른 불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 모든 것과 다른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과 전통 사상에 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외됐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소외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율곡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황이라든가 송시열이라든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이 썼던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흉내내는 것보다는 다른 인물들을 더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들의 사상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게 역사의 진실이고 그게 학문의 정도죠.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리고 자료들이 부족하면 재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율곡 선생은 저로서는 그 500년의 역사 속에서 명멸했던 수없는 지식인 그룹들 중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